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하늘의 합, 천간합이라고 그러죠. 천간합이 자연에서 어떤 열매가 어떻게 맺어가는지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이렇게 병행해서 보면서 자연의 변화를 이렇게 좀 이렇게 익숙하게 느끼시면은 그 다음에 그 문자로만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보면 이제 가을 들판을 보고 열매를 맺는 도토리의 뭐 이렇게 한 일생 그런 거 봄부터 이제 늦가을까지 이 과정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자연을 한번 이해하면은 우리가 문자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 폭이 넓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확장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천간에는 이제 합이 5개가 있죠. 갑, 기, 합, 토, 을, 경, 합, 금, 병신, 합, 수, 정, 인, 합, 목, 무, 개, 합, 화.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봄이 됐으면 갑과 기토가 이제 합을 해서 토를 이렇게 토기운을 만들죠. 그럼 이때 이 토는 이제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이게 습토예요, 습토. 제가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때 이 값은 이 기토를 만나서 이게 음인데 양이 음을 만나면 이 기본 주체가 됐던 양은 음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음목으로. 그러면 이게 갑목이 어떻게 바뀌냐? 을목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좀 생소하죠? 자, 을목으로 바뀐다. 을목은 쉽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씨앗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씨앗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이 지금 씨앗이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 자체는 지금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오행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강한 게 금이거든요. 그래서 을목이 경금을 이렇게 불러온다는 거예요. 경금을. 을경합 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의 에너지를 불러서 이렇게 불러오면 여기에서 자, 이 뿌리를 이렇게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요 경금은 다시 을경합에서 요 경금은 지금 이 을목한테 에너지를 많이 주게 되죠. 이때는 또 양은 다시 이제 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요 경금이 신금으로 바뀌어서 자, 나의 신금의 짝꿍인 병화를 불러온 거예요. 병화. 병신합 수가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럼 이 상태에서 뿌리를 이렇게 쭉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땅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이때. 올라오면 이때부터는 이 병화, 태양이 필요한 거죠. 태양이 필요하면서 또 물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가 필요하고 수가 필요하고 햇볕인 화가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병신합 수의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색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 병은 다시 에너지를 많이 이제 소비하면서 이 정화로 바뀐다는 거예요. 정화. 그래서 자 이 식물이 자라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쭉쭉 치고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럴 때는 지금보다는 더 이 만들어진 이 작은 물보다는 큰 물이 필요하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정유합 또 목을 또 사면서 목이 이제 여기서 이 임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비가 내려서 이렇게 고여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나무가 계속해서 자라겠죠. 이렇게 먹고 자 이렇게 자라면서 목을 이렇게 키우죠. 계속해서. 그럼 자 임수의 에너지는 다시
이 모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약한 기운으로 바뀐다. 여기 다시 정하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기서 정하고 여기서 개수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개수로 바뀐 상태에서 또 이 지금 여기에서 나무가 자라면서 이게 을목 상태였으니까 옆으로 많이 퍼지겠죠.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줄기가 올라가고 옆에서 이렇게 가지가 옆으로 쭉 늘어나면서 무토를 다시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무토를 불러온다는 거는 젖들이는 거예요. 무게화화. 자, 이 화는 여기서 화는 이게 꽃이며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죠. 열매를. 이렇게. 그러면 자, 이 땅이 지금 이 좁은 상태에서 이제 땅을 넓히기 위해서 이 무토를 끌어오는 거예요. 땅을 넓기 위해서 나무가 툭 자라게 돼요. 이렇게 자란 상태에서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자란 상태에서 쭉 이렇게 이제 올라가지고 계속해서 쭉 올라갔겠죠. 이 상태에서 꽃이 이렇게 이제 핍니다. 이것이 화예요, 화. 자, 꽃이 핀 상태에서 이제는 이 화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봄, 여름, 성은 늦여름에서 이제 가을, 초가을에서 늦가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이 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열매가 맺겠죠. 자, 이렇게 열매가 맺은 상태에서 자, 그럼 이제 개수가 무토를 불러왔죠. 자, 무토는 이제 에너지를 다 쓰면은 다시 뭘로 바뀌냐면 이때는 자, 무토가 기토로 이렇게 바뀌어요. 기토로 바뀌면서 또 나한테 필요한 간목을 불러오죠. 이렇게 간목을 이렇게 합을 해요. 그럼 다시 간목을 해서 이제 토를 만들면 다시 이 토의 연장으로 가야 되겠죠. 토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 간목이 다시 이제 이 토양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지출하다 에너지를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양목에서 음목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을목으로. 요 자체가 요것이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는 요 상태로 을목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가 떨어져서 여기 지금 이게 열매인데. 자, 요거는 이제 처음 초창기 때 익지 않은 열매.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늦가을이 되면 이렇게 이제 자, 잎도 치고 그 다음에 익은 열매 떨어져서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굴러다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낙엽이 쌓이면서 이게 보호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겨울을 나가지고 이 상태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 떨어진 모습. 그래서 이렇게 자, 도토리를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야산에 이렇게 도토리가 이 가을 들판을 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자연은 항상 균형과 조화를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연 자체가. 가까운 예로 이 동남아에 가면 그 더운 날씨에 오후 2, 3시쯤 되면 스콜, 강한 비가 내리죠.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극에 달하는 어떤 파괴 현상이 오겠죠. 그래서 파괴 현상이 오기 전에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도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 극한 상황을 피한다. 자, 우리 여름에 한 번만은 뭐 가물고 엄청나게 기온이 올라가서 하루 이틀만 더 더우면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싶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검은 구름이 딱 끼면서 비가 내리죠? 소낙비가. 그거 똑같은 원리야. 이렇게 뭔가 열로 인해서 균형을 잃을 때는 비가 내려서 온도를 이렇게 균형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모습도 자연의 어떤 이렇게 곡식이 혹은 열매가 이렇게 성장을 받아요. 즉, 가을 들판을 보고 열매 맺는다는 건 가을에 수확이 적을 것 같다 싶으면 도토리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많이 맺는다. 그 다음에 누런 벼가 이 고개 숙여서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예상할 때는
많이 열리질 않아요. 이거 신기하잖아요. 해골이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네. 그러니까 자연의 이게 신비야. 그러니까 자연은 항상 늘 균형과 조화를 맞춰서 이 지구상의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죽고 태어나서 어떤 종족이 번식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천간의 합인데 그 중에서 특히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 이런 원리 처음 들어보신 것 같죠? 자, 이 갑기합토 여기까지 형성되는 건 아는데 이 양목이 음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또 을경합해서 이 경금이 에너지를 많이 쏟아내면 다시 이 경금이 음금이 신금으로 바뀌고 또 신금은 다시 이 합하고자 하는 기운을 끌어올 때 이 병화를 끌어오거든요. 그러면 병신합수를 만들죠. 그 밑에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햇볕을 내조이고 그 다음에 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발화되게 만들죠. 그래서 병화는 다시 정화로 바뀌고 정화는 또 정화가 부를 수 있는 기운이 이제 여기서 임수잖아. 그래서 정임한목에서 자 목을 형성하고 이 임수 큰 물은 나무를 키우는데 일조한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임수는 다시 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계수로 바뀌었을 때 또 마찬가지죠. 계수는 자 나의 어떤 내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무토를 불러온다. 이렇게 해서 무게합화해서 이 화는 꽃이자 열매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늦가을로 가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무토는 다시 기토를 불러오는 거죠. 네. 기토는 다시 나한테 필요한 이제 갑목을 불러와서 갑기합이 되면서 자 토를 또 만들죠. 그럼 이때 갑목의 에너지가 많이 좋아지면서 을목으로 바뀌면서 이 을목은 다시 이렇게 씨앗 형태로 이제 늦가을을 맞이해서 자 겨울에 이렇게 단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섞여서 덮여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봄이 되는 대로 다시 이렇게 발화할 수 있는 씨가 떨어지면서 다시 뿌리 내리기 위해서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경금을 이렇게 불러온다는 을경합금. 자 이렇게 해서 천간의 합작용이 5개의 합작용이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생명을 키워나가는지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생각해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로만 외웠던 것보다 이렇게 그림을 연상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